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묻지마 범죄, 이상 동기 범죄, 흉악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. 그 한 사례로 부산 돌려치기 사건 아시죠? 예. 뭐 지난달에 그 현안 질의 때도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. 올해까지 흉악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의 피해자께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. 좀 장관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. 근데 제가 사정을 따져봤더니요. 우리 기조실장님, 권순정 기조실장님 일어나 주시죠. 그 법무부 홈페이지에 장관과의 대화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? 예, 저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가 아니고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. 기조실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. 기조실장님 책임 맞죠? 맞습니다. 예, 여기에 이 피해자가 아주 오래전에 장관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고 7월 달에 이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기예요. 보고 안 하셨어요, 장관님한테? 저희가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혹시 이분은 이거 한 건 했고 부산 돌려차기는 네네 너무 유명해서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건이 그 부산 돌려치기 관련된 그 자 사건. 보세요. 여기 지금 장관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. 신념역 사건과 관련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7월 26일 상태 대기. 혹시나 보셨을까 해서 제가 오기 전에도 또 확인했는데 아직도 대기. 저희가 그 이건 잘못한 거 맞죠? 아니,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요, 설명하시지 말고 예. 장관님에게 보고는 안 했죠.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게 이제 100% 장관님께 바로 보고되는 건 아니고요. 소관가로 배당이 됩니다. 그럼 알겠습니다. 소관과에서 관련된 대로 배당을 해서 조치 결과를 장관님께 보고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중요한 건 장관께 보고해서 장관이 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상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. 장관님께 드리는 겁니다. 이거는 무엇이 가장 힘드신지 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심판을 받는 느낌이었던 피해자입니다, 것 같아요. 이분은. 지난 1년 동안 저는 어떤 센터랑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범죄 피해 보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을 하고 다녀야 됐고 혼자서 이거를 찾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마치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이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국가가 어떤 존재였는지 1차 피해는 가해자한테 직접 받았을지 몰라도 이 2차 피해는 여실히 피해자에게 국가가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좀 법무부 장관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. 너무 가해자를 벌하는 데만 지금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. 가해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왜 아무도 피해자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지 제발 물어봐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이 얘기를 아까 장관과에 대해서도 한 겁니다.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 편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. 제가 이 관련해서 검찰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이 정말 가해자의 벌하는 것만이고 피해자의 편은 아니다가 맞는지 그거 아니더라고요.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있더라고요. 장관님 일단 뭐 제가 한 30초 1분 드리겠습니다. 이 피해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말씀드린 것처럼요. 법무부의 역할은 역시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.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 부분도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% 공감을 하고 그게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피해자가 지금 이 국정감사를 보고 계신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관련해서 이분이 얘기한 특정한 그 제도 두 개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. 하나가 범죄 피해 구조금입니다. 범죄 피해 구조금은 아시는 대로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, 신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헌법이 정의한 권리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시면요.
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피해자 중에서 실제로 받는 사람은 1.8%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. 저는 이 숫자를 어떻게 했냐? 전체 사건, 그러니까는 중상해 사망자 사건이 10,000건인데 범죄 피해 구조금 건수가 191건.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적다. 얘는 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적은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몰라서입니다. 이런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이런 피해자 이분의 경우도 동료 피해자에게 야 이런 거 있는데 신청해봐라고 들었다고 합니다. 이건 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위원님. 일단 범죄 피해자 구호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자체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. 저번에 우리가 서현역 사건에서도 보셨다시피 전액을 저희가 검찰청에서 지급 보증을 병원에 했거든요. 물론 그거로도 피해자는 부족하실 겁니다만 금액도 있지만 1.8%밖에 안 돼요 수혜자가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피해자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걸 계속 연구해 왔고요. 이번에 올해 내에 사실 서로 간의 어떤 망으로 연결이 아니라 한 곳에 이걸 모아서 건물에 모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것을 장관님, 홍보하려고 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저 원스톱 서비스 센터 지지합니다. 근데 다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음 보시죠. 지금 원스톱 지원 누가 받고 있나 이래서 지금 기존에서 변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약간 불안한 게 다음 보시죠. 원스톱 지원센터의 홍보를 시작한 게요. 작년 3월 31일 법무부에서 했습니다. 광고 크게 하셨어요. 지금 전 장관이신 박범계 장관님이실 때 광고 크게 하셨습니다.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원스톱 지원센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거대 광고 예,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다고 이 피해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지금 한 건물에서 상당한 이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이 법무부나 검찰뿐은 아니거든요.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. 근데 서로가 연계가 안 돼 있죠. 전에 과거에 이탄희 의원님께서도 이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연계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 사람들 각 부처는 나눠져 있지만 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곳을 서울에 출범하려고 합니다. 연내 출범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 서울시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